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뜨개록으로 가져온 거는 조금 특별한 실을 사용해서 뜰 거라서 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노로라는 일본 브랜드의 실크 가든 싹솔로라는 실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준비한 실은 총 4볼인데요. 3개 이렇게 해서 총 4볼을 준비했어요. 보기에는 이 한 볼당 실이 조금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노로실 특징이 한 볼당 감겨있는 미터수가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실크가든 싹솔로도 100g에 300m 감겨 있습니다. 4볼 하면 1200m라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스웨터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돼요. 제가 이렇게 실을 살짝 들었을 때 이 실마다 색깔이 살짝씩 다른 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전부 다 같은 로트인데 색깔이 살짝씩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막 뭐 파란색 계열의 실이다 아니면 노란색 계열의 실이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이 그냥 이 실 한 볼에 전부 다 다른 색깔이 섞여 있는 게 이 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볼실로 감아놨을 때는 이걸 떴을 때 어떤 느낌의 편물이 될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실을 구매하기 전에 라블리에 가서 이 실로 뜬 편물의 사진들, 사용자들의 후기를 전부 찾아보고 이 실을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뜬 스와치를 보여드리는 게 이 실을 설명하는데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죠? 이 작은 스와치 안에 엄청나게 많은 색깔의 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딱 보이시죠?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스와치를 조금 이렇게 2개를 냈어요. 색깔이 뭔가 살짝 다르죠? 그 이유가 제가 노로실 말고도 이 스와치를 뜰 때 모헤어를 합사해서 떴는데 베이스가 되는 모헤어 합사 색깔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모헤어까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모헤어를 들고 왔는데 이 모헤어들은 제가 집에서 편물을 뜨다가 남은 모헤어거든요. 조금 비슷한 계열의 실들을 모아왔어요. 그리고 이 노로실이랑 같이 합사를 했을 때 어떤 모헤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스와치 작업을 조금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이 첫 번째 스와치 중에 이렇게 윗부분은 살짝 밝죠. 그게 크림색 모헤어를 같이 합사를 한 스와치고요. 이거는 가잘의 슈퍼키드 실크 모헤어 크림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스와치의 밑에 부분은 바느리아기의 멀버리 실크 모헤어 미스트 블루 색상을 합사한 스와치입니다. 살짝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 조금 달라요. 직접 눈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낸 스와치는 집에 있던 가잘의 슈퍼키드 모예요. 이 색깔은 아주 연한 실버 그레이 색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합사를 했어요. 그래서 총 스와치 작업을 이렇게 3번을 했는데 그냥 뭔가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 아이보리가 들어간 모헤어를 합사했을 때 이 노로의 그라데이션 느낌의 색상들, 이 스패클들이 훨씬 더 눈에 잘 띄는 느낌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색깔이 살짝 있는 이런 회색 빛깔의 실들과 합사를 하면 조금 더 그 스패클이나 그라데이션이 살짝 눌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스와치를 여러 번 떠보니까 확실히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 모헤어를 합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레이 모헤어를 합사해서 예쁜 스웨터를 떠보려고 합니다. 이제 도안 또 샀고 캐스톤 또 해서 조금 편물이 자라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전에 실 소개만 이렇게 잔뜩 해드리고 패턴 얘기를 까먹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뜨려고 하는 패턴은 바로 오제타 작가의 Great Lakes Plover입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이 오제타 작가님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라블리 주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프로벌 시리즈가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 레이크스 프로벌이 있고 그레이트 레이크스 프로벌이 있어요.
제가 이 두 도안을 두 개 다 구매를 해본 게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진으로 파악해본 결과 제일 큰 차이는 게이지랑 목 부분의 디자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레이트 레이크스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게이지나 목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레이크스 프로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새들 숄더를 꼭 떠보고 싶어서 이 도안을 선택하게 됐어요. 게이지 작업도 다 했으니까 이제 어제부터 캐스톤을 해서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이거 그냥 게이지 스와치 같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게이지 스와치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나중에 얹혀지는 새들 숄더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쪽만 떴는데 이 새들 숄더는 이렇게 코를 살려둔 채로 실을 끊어두고 나머지 두 번째 새들 숄더를 뜬 다음에 다 같이 이어주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떠서 있는 게 살짝 귀찮지만 이렇게 색깔이 점점 바뀌는 그라데이션 스와치를 떠보니까 또 재밌어서 계속 뜨게 되더라고요. 나머지 셋들도 완성해서 조금 더 뜬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짠! 오랜만에 해가 떴길래 지금 뜨고 있는 편물을 가져왔어요. 제가 잡고 있는 쪽이 뒷판이 되는 쪽인데 뒷판은 지금 코를 잠깐 씌워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쪽 새들에서 코를 연결해서 앞판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쪽에 올라와요. 신기하죠? 이 실을 처음 딱 뜯어서 만든 쪽이 이쪽의 새들 부분인데 이쪽은 파란빛의 색감이 물든 새들이 완성이 되었고 이걸 다 뜨고 바로 반대쪽 새들을 떴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분홍색, 노란색 느낌의 새들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판을 넘어가서 경사뜨기를 하는데 이쪽 경사뜨기 부분을 할 때 이 새들 숄더는 파란색이 주로 있는 새들인데 이쪽을 뜰 때 약간 분홍색, 보라색 느낌의 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뜨고 보니까 이쪽은 파란색인데 이쪽은 너무 분홍색이라서 두 개가 이렇게 봤을 때 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뜨다가 다 풀고 지금 이렇게 실을 감아놨거든요. 실을 계속 풀어서 분홍색 부분이 안 나올 때까지 감아뒀어요. 그 다음에 있는 실들은 분홍색이 아니라 약간 파란색 느낌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분홍색보다 훨씬 더 어울리게 됐어요. 반대편 쪽 뜰 때는 또 막 그렇게 파란색 느낌이 안 들어서 또 얘네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조그만한 스와치로 봤을 때랑 또 이렇게 큰 편물로 보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라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형적인 저 진짜 많이 떴지 않나요? 도안에서 제시하는 몸통 길이가 있긴 한데 지금 거의 다 떠가요. 보니까 한 2cm 정도만 더 뜨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옆에 실이 조금 많은데 이거는 뜨면서 조금 이 편물이랑 맞지 않는 실들이 나오면 제가 그냥 끊어줬거든요. 이 색은 아쿠아색, 파랑색 계열의 실이 들어가 있는 실인데 제가 이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끊어줬고 이것도 보시면 좀 진한 색, 약간 이렇게 갈색깔도 있고 남색깔도 있고 이렇게 진한 색이 꽤 많길래 제가 중간에 끊어줬습니다. 뜨다가 보니까 이쪽에서 살짝 진한색 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갈색깔 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길어지면 현물을 딱 펼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찍 선이 그어지더라고요. 그게 싫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길어진다 싶으면 그냥 끊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앞면인데 앞면은 제가 조금 신경 썼고 뒷면 보시면 뒷면은 제가 조금 신경을 덜 썼어요. 막 그렇게 티는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새 실을 뜯어야 되는데 이게 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보통 이렇게 색깔이 계속 변하는 실 보시면 갑자기 빨간색 실이 나왔다가 핑크색,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얘는 베이스가 되는 실이 한 개가 있고 그 한 개의 실 위에 여러 가지 색상의 섬유가 같이 꼬아져 있는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회색깔 실 위에 이렇게 파란 색깔의 실이 약간 합사가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갈색도 있네요. 이 부분은 이제 노란색이 줄을 이루는 실인데 이렇게 군데군데 실들이 색상이 있는 게 특징이고 이런 것도 보면 갑자기 핑크색이 나타났다가 막 파란색이 나타나고 초록색이 갑자기 섞여 있고 그런 실입니다. 막상 떠보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편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그레이 색상 모열을 추가를 했잖아요. 어떤 색깔의 모열을 추가하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약간 애쉬 톤이 나는 스웨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벌써 소매를 한쪽을 다 떴거든요. 소매를 뜨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안을 보고 소매를 뜨라는 대로 그대로 떴거든요. 이게 30cm 정도 되는데 이 길이를 뜨니까 너무 소매가 짧은 거예요. 여기에 소매 고무단이 들어가면 그러면 소매 고무단 들어가기 전까지 대략 한 이 정도는 더 떠야 되는데 제가 또 줄임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냥 줄임단 없이 메리아스로 들어간 다음에 소매 고무단을 여기서 이렇게 뜨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소매 줄임의 밸런스가 살짝 깨지는 느낌? 그래서 소매 코스 줄이는 거를 조금 더 간격을 늘려서 소매 길이가 여기까지는 되게끔 조정하려고 해요. 이렇게 펼쳐놓고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풀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도안대로 똑같이 분명히 따라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죠? 게이지가 급격히 작아졌나? 뭔가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떴나요? 왜 그렇지? 아까 전에 제가 소매 쪽 다시 뜬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시 복구를 했거든요. 지금 해가 들어서 그런지 화면에 비치는 이 색깔이 제가 딱 눈으로 봤을 때 느끼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더 잘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보시면 약간 그레이빛 나는 오묘한 색깔? 이번 주 안에 완성하는 게 목표인데 완성할 수 있겠죠? 아까 소매 두 쪽 다 완성하고 바인도프까지 했고 몸통 고무단 나머지 남은 거 뜨고 있는데 고무단이 저녁부터 떴는데 떠도 안 자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도안에서 제시하는 고무단 길이가 10cm 정도 돼가지고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걱정되는 게 이 많은 코드를 제가 그 이탈리안 바인더프를 할 수 있을까요? 모헤어를 끊고 이 노로실로만 바인더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구간에 가면 이렇게 얇은 구간이 있거든요. 이 많은 코를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중간에 몇 번 끊어 먹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지금 이 실이 노로실의 네 번째 볼이고요. 반 정도 쓴 것 같아요. 이게 한 볼에 워낙 많이 감겨 있어서 아직 통통하네요. 저번 영상에서 아직 미완성된 부분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소매 끝 마무리도 다 했고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전부 다 완성을 해서 세탁하고 건조까지 해서 지금 입어봤습니다. 남은 실을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실이 워낙 독특한 실이다 보니까 이걸 다 떴을 때 실제로 조금 자주 입진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떴어요. 근데 모헤어 하나 합사해서 실제로 큰 편물을 완성해 보니까 오히려 밝은 색깔로 스웨터를 한 벌 떴을 때보다 지금 이런 색깔이 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한 톤으로 이렇게 정돈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의 스웨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남았는데 이걸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뭐에 쓰면 좋을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스웨터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장 큰 특징은 이 새들 숄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들 숄더로 어깨 코를 잡게 되면 이제 단과 코 게이지 차이 때문에 코를 전체 코에서 줍진 않거든요. 조금 간격을 두고 일정한 비율로 코를 줍게 되는데 그때 제가 어느 쪽에서 코를 주었는지 어떤 비율로 코를 주었는지 기록을 해놔야지 옆판에서도 코를 줄 때도 일정한 비율로 코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칭으로 똑같이 맞추는 게 좀 더 예쁘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록을 해놓고 양쪽 앞판, 뒷판 둘 다 코를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도안의 특징은 이렇게 새드를 해서 코를 쭉 줍고 아몰 부분까지 내려갈 때 이때 늘림을 살짝 줍니다. 여기서 늘림을 살짝 주고 몸통끼리 이어주는 작업을 해요. 지금 원래 도안에서 이 스웨터에서 뜬 실은 아란 게이지를 사용하는데 이 노로실은 원래 게이지 자체가 아란 게이지가 절대 안 나오는 실이고 워스티드라고 어딘가에선 써져 있던데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워스티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짝 더 얇거든요. 그래서 전체 게이지가 안 맞아서 원래 도안에서 뜨는 바늘은 5.5mm 바늘을 사용하는데 저는 메인으로 5mm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몸통 고무단도 4mm로 줄여서 사용했습니다. 1mm나 더 줄였어요. 그렇게 한 거 치고 이 고무단이 막 이렇게 심하게 안 조이거든요.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뜨는 도안이랑 실이랑 게이지 차이가 조금 많이 나다 보니까 사이즈가 살짝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들 코를 줄 때 한 코씩 더 주어서 한 코, 한 코, 앞뒤로 한 코씩 해서 총 몸통 코를 4코를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몸통 크기도 제가 딱 원하는 적당한 오버핏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뜨엔에서 실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특이한 노로실로 스웨터를 한 벌 떠봤는데 예상 밖의 결과물을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한 3주 전 정도 떴으면 잘 입고 다녔을 텐데 이제 겨우 다 뜨는 바람에 지금 밖에 20도거든요. 절대 못 입고 다녀요. 그래서 한 번도 떠놓고 밖에 못 나가는 게 살짝 아쉽긴 해요. 이제 초겨울부터 주구장창 입고 다니는 스웨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까지가 이렇게 큰 폭닥폭닥한 겨울 스웨터를 뜨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여름 뜨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뜨고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살짝 들고 왔는데 레이스 무늬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블라우스를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여름 뜨개로 어떤 거 뜰 건지 공유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때 잠깐 소개시켜드린 블라우스거든요. 지금 이만큼 진행이 됐고 아직 많이 남았죠? 여름 뜨개 작품도 뜨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올 여름 뜨개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